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7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함에 따라 경제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건데요. 반면 우리 시장은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9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건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양호했고 기관의 순매수가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급락했던 신규 상장주와 2차 전지주들이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해운주와 철강주의 상승세도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0.5% 상승으로 3,158.93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도 0.99% 강세 보이면서 1,021.08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9시입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오늘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한시름 좀 덜었다 그런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오늘 좀 회복세 보였을까요? 하지만 오늘 함께할 이모학 전문가님의 위너 11 종목들은 회복세의 수준이 아닙니다. 연일 하락세를 보였던 시장 속에서 지난주 위너 11 종목들의 합산 수익률이 97%가 넘는데요. 특히 이모학 전문가님 신고가의 신답게 지난주 위너 11 종목들의 탑5 모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퍼렇게 멍이 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섭게 또 질주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위너 11 수익률부터 한번 챙겨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난주 화요일 시가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의 6거래일 만의 수익률인데요. 먼저 1위부터 살펴보시면요. 테이펙스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 랠리 이어가면서 29.64% 거의 30%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고요. 저희가 8월부터 편입했던 테이펙스인데 현재까지 사실 36%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위 한번 보면요. 루트로닉이 지난주 또 금요일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5% 넘는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JC케미칼은 오늘도 신고가를 달성했는데요. 20% 가까운 수익률, DI도 지난주 금요일 신고가 보이면서 9% 가까운 또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성도 오늘도 신고가 기록을 했죠. 7% 넘는 수익률, 이번 주만 해서 6거래일 만에 7%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후성은 사실 7월부터 편입을 한 종목이어서 현재까지 26%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위너 11 종목들의 꼼꼼한 리뷰와 함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 중에서 앞으로 유망한 종목들까지 이모학 전문가님께서 챙겨주신다고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저희 홍당무와 함께 알찬 시간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모학 전문가님의 위너 11 종목과요. 그리고 장중에 갑작스럽게 던져주는 리베로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모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꼼꼼하게 이슈들 모두 정리해서 올려주시고요. 또 노란톡을 통해서 이모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들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지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이 참여 코드 0899번 참여 코드 0899번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이라고 검색하시고 이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셔서 참여 코드 0899번 입력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50분까지 저희가 열어둘 예정이니까요. 그 안에 얼른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이모학 전문가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만나서 대응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일주일 만에 또 뵙는데 사실 일주일 안 본 사이에 시장이 정말 흘러내렸어요. 그렇죠. 네, 그동안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월요일 날이 일단은 연휴 대체 연휴여서 못 뵙고 일주일 만에 진짜 뵙는데 그동안에 진짜 시장 참 저 많이 보고 싶었다면 네, 아마 정말 뭐 주식 이 공포감 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런 갈증들 아마 저희 이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시황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렸거든요. 아침에 외국인들이 겁을 준다.
1000포인트 잠깐 깼었어요. 오전에 코스닥이. 그러니까 어제 투매가 나오고 아침에 1000포인트를 어제까지 막 버티다가 네. 오늘 아침에 1000포인트가 딱 깨질 때 아마 던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진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그 구간을 제가 이제 흔들기 구간이라고 그랬거든요. 빠지는 구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장의 세력들은 굉장히 좀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투매를 먹고 잘한다 그러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던지는 공포감에 의한 투매가 좋은 양분이 돼서 장이 다시 반등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던지시는 이 투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방지하고자 네. 이번 한 주는 계속 이제 투매를 자제하시고 종목에 네. 좀 집중하시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에 너무 동요하지 말라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외국인이 지난주만 해서 7조 원 넘게 팔았거든요. 수급 많이 흔들렸는데 다행인 건 이번 주 어제 오늘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폭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또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거든요. 앞으로 좀 외국인들의 매수 들어올까요? 사실 외국인에 따라서 시장이 좀 빠지고 내리고 올라가고 내리고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번 주 시장이 조금 더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의 시장을 봤을 때는 네. 뭐 미국 증시가 워낙 단단했으니까 미국장 핑계 댈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만 증시, 네. 뭐 폭락이나 또 홍콩 항생 지수, 뭐 중국, 차이나 이러한 그 규제 리스크로 떨어졌던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외 증시에서 많은 조정의 이유들을 찾아왔는데, 네. 이거 뭐야? 갑자기 미국 증시 괜찮고요. 네. 항생 지수도 뭐 별일 없고, 네. 중국 증시도 반등이 잘 나왔는데, 국내 증시 혼자 갑자기 확 떨어져 버리니까 네. 투자자들이 뭐야 도대체? 보니까 환율? 이렇게 환율에 탓을 하고 있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의 환율이 이제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이제 조기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서 미국이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 전 세계에 투자했었던 달러 자산들이 다시 미국 본토로 돌아가겠죠. 네. 그러면 그냥 가요? 자금 뺏어가죠. 달러로 환전해갖고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고.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자금이 빠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 전체적으로 빠져야겠죠, 그러면? 그럼 전 세계 증시가 무너졌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유독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것도 일단은 좀 과대 확대 해석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네. IT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규모로 매도를 차익 실현을 하면서 네. 그거를 달러로 환전하면서 나타났었던 일시적인 좀 헤지 펀드들의 좀 해프닝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외국인이 매도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일단은 현금화를 하면서부터 그걸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이퍼링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고러한 우리나라만 혼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 봤을 때는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환율을 잠깐 볼게요. 네. 자, 요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올해 들어서 저한테 환율 물어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또 이번에 떨어지니까 무서워 보니까 또 환율.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환율까지 봐야 되나? 시장을 하락하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생전 안 보던 환율을 이제 장롱에서 꺼내 와서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안 갖고 놀던 장난감을 갑자기 이제 놀 게 없으니까 또 환율이 일어난 장난감을 어디서 찾아온 거예요. 환율인가라고 보는데 환율이 지금 맞습니다. 변동성이 잠깐 커지는 건 맞는데 이걸 느려뜨려 볼게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시장의 최근 한 10년간 흐름을 보면 자, 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길게 봐서는 사실 빠진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달러가 그렇게 강세를 보이는 현상은 평균 수준 정도의 흐름이지 네. 이게 막 1,200원대 돌파하면서 쇼크 수준, 그러니까 막 지진 날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초에 어려웠었던 부분이 뭐였죠? 미국의 국채금리. 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막 천정부지로 솟을 것 같이 올라가는 것 보고 공포감을 느꼈죠. 네. 그러면서 인플레가 시작이 되나 보다. 근데 지금까지 한 반년 넘게 미국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오는 것도 갑자기 움직이니까 또 여기에 따라서 공포감이 커지는 거지. 우리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막
국채 만기이고 막 올라갔을 때 공포감을 느껴면서 네. 장이 폭락을 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원달러 환율 요 정도 움직이는 걸로 막 뭐 당분간 뭐 달러 강세가 시작이 되고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떨어진다. 네. 너무 좀 과대 해석인 것 같아요. 사실 올해 말에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이제 이슈들이 나오면서 사실 점점 더 시장이 공포 심리가 더 확산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앞으로의 상승 추세의 시작인 건지 아니면 잠깐의 반등인 건지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기간에 따라서 틀려요. 이거를 1년을 놓고 보자면 네. 당연히 잠깐의 조정일 수 있고요. 이게 약 한 2주 정도 보자면 오늘 반등했다고 이게 끝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네. 이거 뭐 기간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주간 단위 위클리로 방송을 하다 보면 일주일 단위로 좀 잠깐 좀 예측을 해보자면 외국인 매도 클라이막스는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전처럼 뭐 증시가 폭락하거나 뭐 이러한 흐름들은 단 이제 미국이 변동성이 좀 변동성이 커지면 안 된다. 미국은 그냥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이 변동성이 없다면 국내 증시 이런 과도한 하락은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저는 그것보다 더 문제인 게 뭐냐면 네. 국내 증시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 환율 때문일 수 있고 뭐 거시적인 이유를 찾자면 뭐 무한정으로 하락의 이유는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왜 우리만 이렇게 떨어졌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국내 내부적인 수급의 문제라고 봐요. 내부적 수급이요? 그러니까 네. 이 외국인들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팔아서 떨어졌나요? 당연히 외국인이 팔아서 떨어졌죠. 외국인이 지수 결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외국인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해외처럼 이 국내의 기관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수비수들 외세가 침공했을 때 이 외세를 막을 만한 이 국내 수비수들 누구예요?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이런 펀드들이 네. 기관 투자자들이 똘똘 뭉쳐서 외국인들이 막 때려 부을 때 막 사기도 하고 네. 외국인들이 또 막 살 때 거기서 수익 실현도 하면서 외국인과 좀 밸런싱을 맞춰가면서 좀 싸워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분열돼 있습니다. 외국인에 철저하게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휘둘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기관의 몫을 못 하고 있고요. 네. 왜? 돈이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에 돈을 안 냅니다. 기관이 싸울 무기가 있을 싸우는데 네. 무기는 이제 돈이잖아요. 네. 뭐 주식시장이 뭐 총칼 들고 싸운 건 아니고 무조건 쩐의 전쟁인데 맞아요. 기관 투자자는 뭐 돈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 뭐 공격에 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막 동학 개미 뭐 100만 개미, 200만 개미 하는데 200만 개미가 뭐 서로 전화 통화해가면서 맹할 거 아니잖아요. 네.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조직력적인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이러한 그러니까 조직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외국인들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프로그램 매매로 비차익 거래로 시장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를 막을 만한 조직력이 없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가 왔는데 우리 애들은 이제 조기 축구하는 애들이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좀 시장의 하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의 클라이막스는 지났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을 해도 된다. 절자 해지예요. 네. 외국인들이 흔들어 놓은 이 시장 기관이 올리지 못합니다. 개인이 올리지 못해. 다시 외국인들이 사줘야만 올라갈 거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네. 외국인 매도 클라이막스가 지났기 때문에 장을 반등으로 보는 거죠. 반등으로 보시는 거군요. 좋습니다. 외국인 매도 클라이막스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장 반등 여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전략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흔들렸던 코스닥도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저희를 또 안전벨트 채워주시면서 안전하게 또 이끌고 갔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이무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여기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클릭하셔서 참여코드 0899번, 참여코드 0899번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시장이 하락세가 짙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치과 의료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있거든요. 특히 이무학 전문가님의 히든 챔프 종목인 클래시스가 70% 가량의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오늘 마지막 코너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SM 매각 이슈 관련인데요. SM이라면 사실 우리나라 대표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최대 주주인 이수만 대표가 보유한 지분 모두를 또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와 네이버, 하이브가 인수전에 뛰어들었고요. 이어서 CJ도 인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주인 이 SM CNC와 SM 키스트, SM 라이프 디자인까지 최근에 상향 모습들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이무학 전문가님의 종목인 키스트도 저희가 30%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SM 매각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시장에서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네. 애초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 유일한 테마는 M&A다. 네,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죠. 네. M&A 매각 이슈는 언제 들어도 새롭고요. 네, 네. 매각은 뭐 앞으로도 영원 불멸할 테마, 주식시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테마라는 게 계속 생성하고 소멸하고 하지만 네. M&A만큼은 태초부터 끝까지 있을 테마다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수합병 이슈가 굉장히 최근에 또 많이 또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모두가 인수합병 이슈만 있으면 뭔가 그 지수들이 상승하고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SM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또 오르고 있는 모습들 보여요. 오늘도 네.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매각 이슈는? 일단 기본적으로 M&A가 그만큼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네. 정말 도장 찍을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M&A를 누가 미쳤다고 막 나 저기랑 합병할 거예요. 네. 내가 저기랑 합병할 거예요. 이렇게 흘려버리면 몸값이 올라가 버려요. 네. 매각 이슈로 나와서 몸값이 올라가면 인수 상대방에서 처음에 나는 2조 원에 살라고 했는데 갑자기 5조가 됐네. 인수 좀 포기하면서 M&A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이수만 대표의 전략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수만 대표 기본적으로 다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네. 아마 도장 누가 된다 지금 뭐 CJ가 된다 카카오가 된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 네. 도장을 갑자기 쾅 찍을 거란 얘기죠. 이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이게 네. 뭐 얘랑 뭐 미래를 한다, 뭐 만났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필요 없고요. M&A는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빠그라집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이슈를 기다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수만 회장이 진짜 팔 거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필요하겠죠. 팔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이 최고의 몸값을 받을 때인데 지금 팔고 나갈 그런 얘기를 좀 흘리는 거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파는 매각은 맞다고 봐요. 이수만 회장이 일단은 이 엔터 자체가 이 총괄 프로듀싱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습을 한다고 되는 분야가 아니란 얘기죠. 경영 수업하고 뭐 회사 들어와서 뭐 배우면서 네. 우리나라 뭐 재벌들 2세, 3세 경영하는 것처럼 유학 갔다 와서 뭐 영업부부터 시작해서 뭐 이사 승진하고 전무돼서 네. 사장하고 이런 세습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특유의 프로듀싱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타고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냥은 안 돼요. 유전자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굳이 자식들한테 막대한 증여세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까지 증여세를 내가면서까지 경영권을 승계를 하느니 네. 차라리 물 들어올 때 노 적고 파는 네.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네. SM이 좀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뭐냐면 네. 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맞아요. 실적 때문에도 최근에 굉장히 올랐었잖아요. 근데 실적이 SM만 딱 놓고 보면 막 좋진 않는데 항상 주식은 절대 평가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주식은 항상 상대 평가를 하는 곳입니다. 나 혼자 엔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외로워요. 네. 나의 적정 가치는 상대와 비교 가치가 있을 때 더욱 빛납니다. 그러니까 별은 왜 별이 빛나요? 서로 빛을 내주잖아요. 네. 가장 반짝이는 별을 찾으면 됩니다. 네. 그 별이 뭐냐면 SM을 반짝이게 해주는 별은 하이브예요. 하이브가 뭐냐면 네. 하이브 시가총액이 지금 11조 3천억입니다. 11조. 네. 빅히트였죠. 네. 11조 3천억인데 SM 지금 시총이 1조 5천억밖에 안 돼요. 이거 1조 5천억도 큰 건데 하이브에 비하면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8분의 1 수준밖에 안 돼. 근데 2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2분기 하이브가 영업이익을 얼마나 했냐면
280억 냈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6% 오히려 감소했어요. 네. 물론 뭐 이스타카 홀딩스 4월 초에 뭐 하나 인수하면서 거기에 따른 100억 원 정도의 감가상각이 진행되긴 했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280억. 하이브보다 SM이 지금 실적이 더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SM은 275억 냈습니다. 5억 모자라긴 하죠. 근데 시총에 비하면은 사실 얼마 차이 안 나는데요? 그렇죠. 시총이 네. 8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 100kg짜리 동물이 100kg짜리 동물이 100kg를 드는 거랑 네. 20kg짜리 애가 100kg를 드는 거랑 틀리죠. 어쩌면은 똑같은 하이브가 무게는 얘가 힘이 훨씬 센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죠? 체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SM을 가장 반짝이게 해주는 거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고평가되어 있거나 SM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보시나요? 그렇죠. 네. 하이브가 고평가되어 있어서 SM이 저평가처럼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건가요? 네. 하이브는 제가 네. 봤을 때는 조금 고평가인 것 같아요. 네.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SM은 뭐 제가 느끼는 바지만 이거를 인수하려는 카카오 CJ가 이거 모를까요? 알죠. 이 왜 두 개가 그러면 JYP도 있고 뭐 YG도 있는데 왜 네. 얘 두 개만 그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느냐? 네. 왜 얘네만 빛이 나고 다른 애들은 왜 똥별이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제 이 콘텐츠 유니버스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유니버스 콘텐츠가 이제 가장 하이브의 성장성, 그 주식은 성장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성장성을 갖고 있는 이 유니버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위버스죠. 이제 유니버스 연합이 탄생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연합이 구축이 된다. 그러니까 네이버, 하이브, YG대 그리고 CJ가 될지 카카오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SM과 손을 잡는 양강 구도 이거를 시장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SM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조정에 흔들리긴 했지만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뭐 얘도 뭐 시장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시장 하락에 뭐 힘들었습니다만 뭐 추세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고요. 시장이 하락을 멈추니까 그냥 바로 방긋하고 웃어버리잖아요. 그죠? 동무님 그러면 사실 SM이 지금 실적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수 매각 이슈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데 전문가님이 사실 디데이 내는 팔아라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만약에 인수가 확정이 된다면 관련주들 SM CNC나 SM 키스트, SM 라이프 디자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팔아야죠. 바로 팔아야 돼요. 네, 바로 팔아야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M&A는 소문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합병이 될지 이게 디데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갑자기 어느 날 도장을 꽝 찍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도장을 꽝 찍었을 때 만약에 그 기업이 이제 인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 기업에 대한 매수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뭐 카카오가 인수했다, CJ가 인수했다라고 봤을 때 무조건 팔아야죠. 무조건 그 기업도 네. 보면 안 되나요? 다 모두가 박수 칠 때 떠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인수, 매각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 디데이이기 때문에 그때는 팔아라라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네네. 이 M&A 전략으로 관련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M&A가 늦으면 늦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요? 디데이가 밀어주면 밀어질수록 좋겠죠. 네. 이 부분 좀 마지막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뭐 SM 언제가 매각 이슈가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디데이까지 지켜보라는 말씀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개인 투자자 혼자서 이러한 이슈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목들 시장에 대한 흐름들 다루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모학 전문가님 시장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공시까지 꼼꼼하게 챙겨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여기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899번, 참여 코드 0899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이라고 검색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시고 참여 코드 0899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모학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흐름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지난주 위너 11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또한 오늘 방송 마지막 코너에서는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 중에서 앞으로 정말 유망한 종목들 이모학 전문가님이 픽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와 오늘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그러면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무왕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주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알려주신 위너 11 종목들 수익률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정말 하락세가 깊었던 시장이지만 위너 11 종목들은 굉장히 질주 본능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수익률을 소개해드릴 때마다 너무 설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너 11 종목 합산 수익률이 여러분들 97%가 넘습니다.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인데요. 지난주 위너 11 탑5 수익률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 화요일 시가부터 오늘 종가까지의 수익률입니다. 저희 지지난주 거 아니고요. 딱 6거래일 만의 수익률인데요. 먼저 1위부터 살펴보시면요. 이 테이펙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29% 넘는 30% 가까운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사실 테이펙스는 저희가 8월부터 편입한 종목이어서 36%의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고요. 저희 2위인 루트로닉도 보시면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또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이러한 수익률 지금 챙겨가고 있는데요. 25.35% 수익률 챙겼고요. 3위인 JC케미칼도 오늘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2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DI 정말 다이아 같은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 기록하면서 9% 가까운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 후성도 오늘 신고가를 또 기록했습니다. 정말 이무학 전문가님 신고가의 신 맞습니다. 7% 넘는 후성 종목 챙겨가고 있는데요. 사실 후성은 저희가 7월부터 편입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합산 수익률이 26%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지만 제가 바로 1위부터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테이펙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신고가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0%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저희 8월 초부터 편입한 종목이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36% 수익률 챙겨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테이펙스 정말 숨어있던 2차 전지 소재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배터리 3사에 모두 공급을 하고 있고 테슬라에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 한 증권가에서 2차 전지의 테이프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 테이프가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굉장히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플러스 이무학 전문가님이 더 큰 이슈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앞으로의 매수 전략까지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혹시 그때 알파의 이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혹시 그 이슈 터졌나요? 그 이슈는 일단은 네. 전고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먼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 미래. 아직 안 터졌는데도 수익률이 이렇게 그렇죠. 30%인가요? 그렇죠. 이게 주가라는 게 참 분위기를 타는 게 바로 이제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인데요. 네. 지금 우리가 5년 이내에 화성 갈 거라고 해서 우주항공주들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제가 죽기 전에 한번 우주선 탈까 말까. 네. 제 아는 사람도 한번 탈까 말까 한 것 같습니다. 우주선 지금 20, 30년 안에 타자고 그런 주식들이 올라가고 우리가 미사일을 미국까지 발사하자고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래도 주식이 또 선 반영이 되는 만큼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실 종목들이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맛있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네. 본질이 튼친해야.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음식점 가도 일단은 이 원재료가 좋아야 거기다가 양념을 넣어도 양념을 안 넣어도 원래 맛있는 게 있지만. 네. 보통 원재료가 워낙 좋으면 어떤 양념을 해도 맛있잖아요. 소금만 뿌려도 맛있고. 네. 그래서 원재료가 워낙 좋은 이 종목에다가 좋은 양념을 해서 버무리는 걸
여러분들이 제가 잘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전문가님 테이펙스 2차 전지에 숨어있는 소재주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사실 2차 전지주 정말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일주일 만에 이렇게 30%까지 오르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놀랐습니다. 네. 네네. 어떻게 매수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앞으로 2차 전지주 더 갈 거다, 하반기 주도할 거다라고 보고 계신 만큼 매수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2차 전지주들은 일단 가만히 있는 종목도 먼저 선지 매수하는 전략도 좋지만 일단 가는 종목들 눌림목 구간에서 계속 잡아주는 것도 좋아요. 눌림목 구간에서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DI 동일 같은 경우도 오늘 또 10% 이상 신고가를 기록했거든요. 저희 DI 동일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뭐 함부로 한번 팔았다가는 굉장히 좀 못 잡는 매매 것들도 많아서 네. 테이펙스 전략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30% 이 급락장에 네. 30% 수익은 저도 뭐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네. 일단 챙기신 분들은 일단 좀 더 기다리시고요. 네. 아예 매매를 테이펙스를 못 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안 건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죠. 일단은 보유자만 여기죠. 5일선. 그 급등주들은 5일선을 타고 움직이거든요. 일주일에 30% 올라갔다라는 것은 급등주의 영역으로 속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위너 11 종목 자체가 네. 뭐 맨날 TV만 틀면 기사만 보면 광고성 멘트들 뭐 바이오니아 뭐 진바이오 무슨 뭐 바이오 뭐 코로나 무슨 약 만들었다고 뭐 그렇게 맨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주식들 뭐 신풍제약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는 종목들 뭐 아니죠. 네. 신규주들 막 왔다 갔다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네. 안 한다 그랬죠. 네,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이무학 전문가님이 위너 11 종목들 가져오시고 계신다고. 그렇죠. 네. 일단 원재료가 안 좋은 것들은 안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너 11 종목을 10종목, 100종목 갖고 온 것도 10종목 딱 갖고 와서 5종목 탑5 수익률만 해도 엄청나지만 그럼 다른 5개는 망가졌느냐? 박살났느냐? 이번 주 97%예요. 네, 다른 것들도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하락한 게 거의 없어요. 맞아요. 올라가는 건 30%씩 올라가고 방어하는 것들은 거의 보합만해서 방어해 준다면 네. 이거는 진짜 뭐 손짓고 헤엄치는 거죠. 전 사실 위너 11 종목들이 이번 주 시작 하락세에서 방어해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러한 시장에서 방어해주는 종목들 여기 있습니다. 위너 11 종목들이고요. 테이펙스 정말 8월부터 편입해서 저희가 36%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신고가의 신만큼 이무학 전문가님이 매주 이렇게 위너 11 종목들 야심차게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수익률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이 참여 코드 0899번 참여 코드 있습니다. 0899번 입력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이펙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 앞으로 2차 전지주들이 앞으로 정말 주도할 거기 때문에 상승 여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보유자분들은 수익 조금 더 즐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혹시나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눌림목 구간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 얼른 찍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루트로닉 보도록 할게요. 루트로닉도 지난주 금요일에 또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25% 넘는 수익률 챙겼습니다. 피부 레이저 의료기기 사업인데 관련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질 때 이러한 업종들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가 클래시스가 70% 수익 계속해서 저희가 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루트로닉도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사실 25% 수익률이라고 하면 클래시스 70% 수익률에 비하면 아직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루트로닉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시나요? 네, 루트로닉은 정말 1분기 실적에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저를 놀래키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종목명 앞에 환기자가 붙어 있어요. 투자 환기 종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제가 이제 투자 환기 종목 또 이 거래소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노란 딱지, 레드 카드를, 옐로우 카드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투자 경고 종목.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좀 웬만하면 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붙여주는데 얘는 환기가 왜 붙었냐면 네. 1분기 실적 발표가 해외 법인에서
자료가 넘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시한을 넘겼어요. 실적이 너무 좋은데 시한을 넘기다 보니까 이거 분식회계야? 그러니까 차라리 안 좋은 거면 에이씨 역시 안 좋으니까 나중에 하나 보다 그러는데 네. 실적을 막 좋게 내놓고 자료를 안 내놓으니까 네. 우리가 이런 거 좀 많이 겪었잖아요. 주식 특히나 오래 하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좀 거부감이 들거든요. 아 이거 뻥이었어? 어쩐지 잘 팔렸더라. 네. 네. 이렇게 잘 될 리가 있나. 네.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의심을 덜컥한 거죠.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피코레이저라는 걸 많은 또 여성분들이 하고 있고 이 피코레이저가 비싸요. 그래서 저는 피코레이저 가져오셨을 때 클래시스 슈링크만큼 정말 오를 종목이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그때 말씀 주셨을 때 혹시 좀 매수는 그때 지난주에도 사실 너무 급등을 해서 네, 조금 보고 있었는데 매수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근데 이번 2분기 실적을 제때 잘 발표를 해줬고요. 감사 보고서도 물론 다 의견 감사 다 받는 거 감사 의견 받는 거니까 뻥일 리가 없고. 1분기 때 실수한 만큼 2분기는 잘 챙긴 거다. 네, 제때 잘 해줬어요. 근데 실적 또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보시면 네. 뭐 말씀드렸죠. 사자성어, 흑자 전환 주식에서 제일 좋은 패입니다. 네. 흑자 전환에 영업이익을 120억을 냈습니다. 120억 루트로닉의 120억이라는 것은 자 보십시오. 종목들 50억 적자, 20억 적자, 1년에 62억 턴어라운드도 놀랐는데 네. 1분기 32억 냈는데 2분기에 120억? 몇 배? 4배? 역사적으로 정말 창사 이래 최초로 있는 일이고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다라고 또 이슈가 떴더라고요. 그 역사적으로 거죠. 네. 뭐 그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놀랍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아마 코로나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나타났다고 하면 또 정점일 수 있죠. 사람이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여러분들 피부 미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제 좀 더 예뻐져야 되고 여러 가지로 성형외과를 많이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이제 회복됐을 때 이런 실적을 냈다. 그러면 여기가 정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확진자가 최대 전 세계적으로도 네. 매일 사상 최대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진짜 피부 레이저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너무 궁금한 게 아직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종만 계속 오르고 있고 전문가님의 클래시스라든가 루트로닉 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만큼 이런 오늘 업종에 대해서도 전문가님이 짚어주실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루트로닉 저희가 다음 코너에서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C케미칼도 오늘 신고가 기록하면서 20% 가까운 수익률 또 기록했거든요. 바이오 디젤 중요 관련주다라고 말씀 주셨고 친환경 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또 더 봐도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탄소 중립 관련해서 또 수혜를 보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제2의 KG ETS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KG ETS가 올 상반기에 상한가를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그만큼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인데 지금 20% 올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일까요? 네, 어제도 신고가를 갔지만 잠깐 실적을 또 봐야죠. JC케미칼. 그러니까 어제 좀 뉴스가 저는 이게 왜 나왔는지 좀 그러니까 실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통으로 그냥 직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좀 정책 얘기 갑자기 JC케미칼 문 대통령 탄소 중립 혁신으로 ESG 트렌드 핵심 사업 성장 이게 주가에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잘 가던 주가에 요런 테마성 기사 하나 나오면 고점 찍고 특히나 신고가에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세력들도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뉴스 나오면 일단 던졌다가 다음날 다시 받아요. 개미들 일단 털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 보면 또 불나방처럼 개미들 확 몰리거든요. 그렇죠. 그 세력들이 이걸 다 못 태워가요. 네. 악성 매물이기 때문에 뉴스 보고 들어온 개미들은 한번 반드시 떨굽니다. 그래서 이제 확 떨궜죠. 실적 물론 좋게 나왔고.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여기 신고가 아침에 확 올라가서 오케이 잘 11%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오늘 신고가예요. 네. 너무 좋다. 실적 좋고 자 이제 간다 신고가 했는데 뉴스가 딱 나오길래 일단 반 던졌습니다. 이미 던진 건가요? 그리고 오늘 종가에 다시 샀어요. 종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고점에 10%의 반을 던지는 거예요. 뉴스가 이상한 제가 원치 않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던지는 거죠. 챙겨놓고. 말씀드렸죠. 한번
세력들이 이렇게 악성 매물 개미들 달려들면 일단 던져버려요. 오. 그리고 오늘 털었죠? 아침에 5%까지 밀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 땡겨. 잃었을 때 다시 산 거. 종가. 그렇죠. 이게 뭐 완전하게 세력이 이탈한 건지 아니면 다시 끌어올리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네. 그거는 종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지. 뭐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점에서 5% 확 잡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있죠. 오. 저기 어디 네. 용문산 같은 데 가 있어야죠. 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종가에 다시 말아 올리는 거 보니까 아, 이놈들이 어제 의도적으로 밀었구나.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 종가에 어제 10%에 팔았던 거 다시 잡아 들어가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전략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킬적인 측면이고 길게 보면 앞으로 갈 길이 더 멉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세 종목 시간 관계상 이 세 종목까지만 리뷰를 해보겠고요. 네, 좋습니다. 이 세 종목 이렇게 보여드리고 매주 수익률을 어려운 급락장에서도 30% 40% 수익률을 보여드리는데 대단합니다. 진짜.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가서 또 카카오 게임즈 해야 되나요? 카카오뱅크 해야 되나요? 네. 이게 또 시장의 이슈, SK 바이오사이언스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종목을 다 보고 이해시켜드리고 종목을 매주 드리는데도 또 고점의 물리로 또 가요. 또 어디로? 아니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위너 여러분들, 11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네.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일주일을 못 기다려요. 개인 투자들을 참 요새 장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여러분들 좀 네. 시세에 너무 급등하는 거 쫓아만 다니지 마시고 우리 종목군들 네. 여러분 제발 좀 잘 보세요. 제가 뭐 언제까지 방송할지 모르겠지만 벌써 8월 달이면 네. 8개월, 9개월째 해왔습니다. 네. 네. 위너 11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전문가님께서는 위너 11 종목들 매주 새롭게 가지고 오시는 만큼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너 11 종목들 수익률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지난주 하락세가 깊었던 시장이지만 이목 전문가님의 위너 11 종목들 질주 본능 대단했습니다. 위너 11 종목들 합산 수익률이 97%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위너 11 종목뿐만 아니라 장중에 갑작스럽게 던져두는 리베로 종목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899번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만 이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최근에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업종들의 중에서 이목 전문가님이 픽한 종목들까지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이 시장을 이기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피부 미용 레이저 기기들들 그리고 또 치과 의료 관련주들, 2차 전지주들 굉장히 시장을 이겨가고 있어요. 이런 업종들 중에서도 또 괜찮게 보시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거나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네. 순환매도 돌고요.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뭐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밀렸다가도 뭐 금방 회복하기도 하고 이런 너도 나도 좀 해피한 장세인데 네. 이렇게 시장이 확 한번 밀어내면 눈에 확 띄는 종목들이 나타나거든요. 하락했을 때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시장이 완전 다 뭉개는 거죠. 시장이 다 뭉개고 지나갔는데 꼿꼿하게 서 있는 건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풍이 한번 확 토네이도가 쳤어요.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단단한 건물들. 건너는 건물이 세 개가 딱 쏟아 있으면 누가 봐더라도 와 저거 뭐야? 네. 네, 저거 뭐야? 이렇게 그 되겠죠, 그죠? 새 건물이 바로 이제 네. 종목 시장을 보다 보니까 네. 한번 태풍이 불었잖아요. 토네이도가 네. 왔다 가서 딱 보니까 치과 의료 장비 업체들 그리고 피부 미용 쪽들 그리고 2차 전지주들 네. 이거 세 개 제가 맨날 갖고 왔잖아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사실 하락할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주도하는 종목들이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저희는 사실 그 전부터 이러한 업종들 다 챙겨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화면 잠깐 볼게요. 자, 시간 관계상 종목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실적 다 좋게 나왔어요. 지금 실적까지 개별적으로 볼 건 없으니까 네. 자 지금 펜 들고 메모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펜 들고 메모할 준비하시고요. 네, 말씀 주세요. 네, 일단 피부 미용 쪽에 JC케미칼, 네. 그리고 클래시스 다 네. 말씀드렸던 거예요. 클래시스, 루트로닉
네. 더 간다고 다 우리가 수익했던 종목들이고 그리고 지금 다 이게 좀 많이 올라서 못 사신 분들은 이거라도 꼭 사십시오. 파마 리서치. 오. 네. 기관 매수 보이시죠? 저희가 클래시스 사실 히든 챔프 종목으로 70% 수익률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클래시스 들어가기 어렵다면 파마 리서치라도 봐라. 라고 말씀 주신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나머지들은 다 신고가량에서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 있잖아요. 그런 거 사면 좀 부담되니까 네. 이제 일단 이쪽은 좀 가성비 전략으로 가자는 거죠. 네, 조금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뭐 가는 것 뭐 더 가는 것도 좋지만 보유자의 영역은 맞습니다만 신규 매수로는 좀 이렇게 이평선에 좀 붙어 있는 애들 네. 그리고 실적 확인됐잖아요, 그죠? 네. 팔마 리서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으니까 네. 실적 좋으니까 기관 애들 뭐 계속 사는 거죠. 어제 왜 빠졌느냐? 어제는 뭐 시장이 다 모두 가게 인형이었습니다. 그냥 뭐 네. 실적이든 뭐든 그냥 뭐만 나오면 그냥 다 때려버리는 투매 장세였으니까 사실 빠져줘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렇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나 다른 종목들은 빠지지 않았더라고요. 루트로닉만 뭔가 매수 타이밍을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클래시스 보면 좋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파마 리서치는 지금 매수해도 너무나 매력 있는 종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업종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치과. 네. 오셀 임플란트. 아우, 이거는 뭐 저희 뭐 8만 원대부터 본 종목이라 네. 8만 원대에서 지금 5만 원까지 거의 2배 올라왔습니다. 물론 와. 다 팔고 지금 없어요. 근데 네. 뭐 너무 많이 올랐고 이건 못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들어가지 말자. 못 들어가요. 네, 좋습니다. 덴티움도 지금 실적 나오고 나서 뿅 한번 올라갔죠, 그죠? 와, 8만 원 넘겼어요. 네. 6만 원에서. 그래서 이제 덴티움을 사느냐, 네.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D5를 사느냐. 오. 그러니까 확실히 힘은 덴티움이 지금은 더 좋아요. 오, 근데 너무 고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셈은 못 사고 일단 네. 그래서 덴티움이나 D5를 사야 되는데 조금 더 리스클리한,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면 덴티움으로. 오. 그리고 조금 보수적이다. 네. 나는 저거 심장 떨려서 못 산다. 네. 나는 조금 먹더라도 조금 오래 갖고 가더라도 네. 안정적인 거 하이리스크를 감안한다는 것은 손실도 감안하지만 나는 빠른 수익을 원한다라는 게 하이리스크잖아요. 네. 그래서 기간적으로 조금 여유를 보고 손실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D5 빨리 수익 내고 싶고 빨리 종목을 교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덴팀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트라우만과 디오의 뭔가 인수합병이 있다면 그때는 주가가 껑충 뜰까요? M&A 이슈는 마찬가지지만 뭐 OSM과 DO도 마찬가지. 인수합병은 최대한 늦춰주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치과 의료 관련주 이번 시장을 이기고 있는 업종 중에서 치과 의료 관련주 중에서는 여러분들 오스템 임플란트는 너무 고가다 말씀 주셨고 혹시 강심장인 분들은 덴티움 한번 건드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나는 초식 동물이다 하시는 분들은 디오 종목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 업종들의 매매 전략들은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 지금 켜시고요. 화면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899번, 참여 코드 0899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데 전문가님 오늘 너무 사이다라서 너무 저도 기대가 되는 또 이런 업종인데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2차 전지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2차 전지는 시장의 뭐 급락도 겪어봤고 시장의 신고가도 겪어봤고 시장의 모진 급락과 급등 속에서 유일하게 계속 살아남는 종목. 좋을 때는 더 좋고 안 좋을 때도 좋고 이쪽 섹터가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해 오신 만큼 계속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2차 전지도 계속 좋고요. 종목들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신흥 SEC라고 오늘 상한가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2차 전지 쪽에서 그렇게 조금 유명한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듣보잡 2차 전지 주였는데 2분기 실적 딱 보고 일단 리포트 하나 딱 봤더니 주가 그냥 상한가로 직행을 하더라고요. 2차 전지가 역시 세구나. 이런 좀 부분들이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도하는 종목들 코스모 화학, 뭐 코스모 그룹 관련주들 여전히 강한 모습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계속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모 그룹, 코스모 가문과 에코프로 가문이 지금 굉장히 지금 서로 양대산맥으로 지금 시장을 또 이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워낙 좋고, 또 비싸잖아요. 못 사니까 우리는 계속 밀어봅시다. 후성. 후성. 우리는
일편단심 후성. 후성 이번 2분기 영업이익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이 좋아지면 이제 3% 4%씩 안 간다. 10%씩 간다. 오늘 정확히 10% 올랐다가 7%까지 밀리긴 했지만 이제 껑충껑충 뛸 겁니다. 네, 후성 2차 전지주들 그동안 다른 거 너무 비싸다. 뭐 급등 부담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후성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뚫어내는 업종들 안에서 종목들까지 챙겨봤습니다. 이런 매매 전략들 여러분들 시장을 이기고 싶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 여기 가져다만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여러분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